하겠습니다. 자, 먼저 집합과 원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집합의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모아둔 거라고 보면 돼. 모아둬. 뭘 모아둬? 자, 어떤 특정한 그냥 막 모을 수는 없잖아. 규칙성들에 의해서 모아놓은 거야. 그냥 이렇게 모아보자. 얘를 한꺼번에 모으면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 자, 그래서 그 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것들. 그 아무거나 모으면 안 된다는 걸, 아무거나 모으면 안 된다는 소리죠. 즉, 어떤 특정한 것들만 딱딱 모아서 생각해보자. 이게 바로 집합이고, 자, 이제 원소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그 집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그걸 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어 자체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자, 묶었으면 집합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뭐다? 원소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10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10보다 작은 소수, 뭔지 알죠? 2, 3, 5, 7. 자기 자신하고 1밖에 공약수가 없는 것들이지. 자, 그래서 2, 3, 5, 7 이렇게 묶어놨죠? 그럼 이 각각의 2 또는 3 또는 5 또는 7 이런 것들을 원소라고 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놓은 것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집합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바로 여기 기호가 생기는데요. 자, 어떤 기호가 있냐면 이게 삼지창 기호가 있어요. 이 삼지창 기호는 꼭 적어 놓으세요. 자, 구분을 하게. 즉, 집합과 원소에 대한 포함관계를 나타낼 때 삼지창 기호를 쓴다. 우리가 약속을 해요. 자, 이 삼지창 기호는 뭐의 약자냐면 컨테인의 약자예요. 컨테인. 컨테인이 무슨 뜻이에요? 포함된다, 포함하다,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컨테인의 약자인데 중간에 선을 하나 더 그었죠. C의 약자인데 거기에 선을 하나 더 그었죠. 그건 누구를 구분해주기 위해서? 원소와 집합과의 기호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요. 그럼 사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입 벌린 쪽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 왼쪽, 즉 집합이 입 벌려 있죠?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원소가 집합 안에 들어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원소랑 삼지창이 있고 집합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찍 선을 그었대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아니다라는 뜻이 돼요. 들어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쉽죠? 자, 그래서 이 삼지창 기호는 언제 쓴다고요? 원소와 집합. 근데 집합이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입 벌린 쪽에 집합을 써요. 알겠나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4의 약수라 그랬어. 그럼 4의 약수는 1, 2, 4. 세 가지밖에 없죠. 그럼 그 안에 1 또는 2 또는 4는 각각 어때요? 집합 A에 포함된다. 그럼 3, 5, 6 이런 것들은 여기 3, 5, 6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찍찍 선을 그어놓으면 됩니다. 자, 3번. 자, 이제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을 보니까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더라. 자, 원소 나열법 말 그대로입니다. 쭉 다 나열하는 거야. 즉 빠짐없이 다 쓰자요. 그럼 열심히 쓰다 보면 어떤 이제 걸림돌이 생기냐면 한 500개야. 보니까 500개야, 500개. 500개 다 쓰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냐.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원소 나열법은 유한계의 원소예요. 자, 원소 나열법은 유한계의 원소일 때는 원소 나열법으로 다 쓰세요. 몇 개 안 된다. 뭐 한 5개다. 그럼 다 쓰세요. 500개는. 못 써요. 사실 500개도 유한계죠? 그죠? 그죠? 근데 그것조차도 원소 나열법을 안 써요. 왜? 500개 다 쓰려면 힘드니까. 그래서 나온 게 바로 2번. 유한계인데 졸라 많거나 엄청 많아요.
원소가 무한계야. 자, 엄청 많아. 막 500개, 100개, 막 30개 막 이렇게 있어. 자, 그러거나 또는 아예 끝나지도 않아. 너무 많아. 그럴 땐 우리는 조건제시법을 써요. 그럼 결국 조건제시법을 쓰기 위해선 이 조건이 중요한데,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이 조건이 바로 규칙성을 뜻해요. 즉 규칙이 있더라. 그게 바로 조건이 되더라. 자,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A가 이제 4의 약수의 집합이라고 그랬으니까 1, 2, 4, 즉 다 쓸 수 있는 거죠. 분명히. 그죠? 자, 그래서 1, 2, 4 다 쓴 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하고, 자,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거 잘 보세요. 그래서 규칙성 쓸 때는 이렇게 합니다. x바라는 표시를 쓰는데요. 자, 이건 이제 이런 뜻이에요. 자, 한글로 풀이를 써놔요. 자, x는 나도 모를 때 쓰는 문자죠. 그래서 어떤 원소가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바. 자, 이 바는 구분을 위한 그냥 칸막이에요. 그럼 뭘 구분해주냐? 바로 조건을 구분해주는 거예요. 즉 x바라고 쓰고요. 그 뒤에 누가 붙어요? 조건 또는 규칙이 붙어요. 이걸 조건제시법이라고 합니다. 항상 이런 구조로 써요. 즉 얘는 어떻게 해석되냐면 어떤 원소 x가, 근데 그 어떤 원소 x는 4의 약수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의문점이 생겨요. 아니 씨발 4의 약수의 집합을 쓰라고 해놓고 x는 4의 약수다라고 써놓으면 이거 존내 불친절하죠? 뭐야 그럼 뭐하러 이렇게 써? 궁금한데. 자, 그래서 조건제시법은 이게 중요해요. 이게 되게 불친절하기 때문에 조건제시법은 다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원소 나열법으로 환원을 시켜줘야 돼요. 자, 조건제시법은 원소 나열법으로 환원을 시켜주겠어요. 그럼 아까 얘기한 게 조건제시법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서 다 못 쓴다고 그랬잖아. 근데 어떻게 원소 나열법을 쓰냐면, 자, 예를 들어 1보다 큰 자연수의 집합을 생각을 해요. 그 1보다 크니까 1은 들어가요? 들어가냐고. 안 들어가. 그럼 그 다음에 뭘? 2, 3, 4, 점점점이라고 씁니다. 왜냐면 2, 3, 4 정도 쓰면 니네가 그걸 보고 규칙성을 느낄 수 있어 없어? 있지. 자, 그래서 원소나열법으로 쓸 때는 규칙성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골라내서 쓰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조건제시법은 전혀 불친절한 놈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원소나열법으로 환원을 하는데, 이 조건제시법의 핵심이 바로 규칙성 얘기니까 규칙성이 드러나도록 원소를 나열해주면 되는 거. 몇 개나. 그 뒤에는 점점점 처리하면 돼요. 알겠나요? 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밑에 보면, 자, 집합과 집합의 포함관계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아까 삼지창 기호는 언제 쓴다 그랬죠? 원소랑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삼지창 기호를 쓴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지창 기호, 즉 contain이라는 이 C라는 기호를 쓰는데, 이 C라는 기호는 언제 얘기를 해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이런 C라는 기호를 써요. 알겠냐?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써놓으면 되죠. 자, 이 C라는 기호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C라는 기호를 쓰고 원소를 썼다면 이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잘못 쓴 거예요. 알겠냐? 원소는 삼지창 기호를 쓰고요. 집합과 집합은 이지창, 즉 컨테인 기호를 씁니다.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도 알지. 입 벌린 쪽이 더 크단 소리예요. 즉 이 집합 B라는 게
더 큰 집합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걔를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이름인데 뭐 그걸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그림으로 나타낸다고 간편하게. 그럼 B 그려놓고 B 그려놓고 B 묶음을 그려놓고 A가 커요? B가 커요? 큰 쪽으로 입 벌린다니까. 그럼 A라는 집합은 B 안에다 그리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해서 이제 많이 쓸 거야. 그래서 입 벌린 쪽이 큰 거예요. 알겠니? 더 밖에 크게 그려줘야 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부분집합이라고 표현을 해요. 부분집합. 즉, B라는 집합 안에 어떤 집합이 똑 들어있죠? 그래서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걸 기호로 이렇게 contain, 즉 집합과 집합에 관한 기호를 이렇게 C라는 것을 좀 느려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2번 보면 부분집합의 성질이 있는데 이게 처음 보는 기호일 수도 있어요. 알아두세요. 자, 0에다가 찍 그어놨죠? 얘는 공집합이란 뜻이에요. 0에다가 찍 그어놨죠? 공집합이란 뜻이에요. 공자가 0이라는 공이 아니고 빌공이에요. 빌공. 비어있다라는 뜻이에요. 즉 공집합 무슨 뜻이야?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생각하면 좋죠. 자, 그래서 공집합은 되게 희한한 게 밑에 있으니까 그때 보자. 자, 어쨌든 공집합은 집합 기호로도 쓰고 원소 기호로도 써요. 다 써요. 공집합은 특이하게.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능한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2번 보세요. B가 더 크고요. B보단 C가 더 크대요. 그렇다면 A가 C보다 어때? 작은 거.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석해도 좋아? 부등호처럼 해석해도 좋아요. 당연한 얘기죠. 자, 2번 보면 이제 서로 같은 집합인데 여기 존나 헷갈려요. 잘 들어요. 자, 이 서로 같은 집합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되는데 전제 조건이 붙어요. 바로 이게 붙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B가 더 크고 그리고 B보다 A가 더 응? 뭐야? 그럼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어야 서로 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집합이 같을 때는 서로 부분집합, 즉 서로 포함관계가 둘 다 성립한다면 얘는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얘가 실수랑 좀 다른 점인데, 야, 1이 커, 2가 커. 2가 크죠? 자,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유는 2가 크기 때문이에요. 자, 1이 커, 1이 커. 1이 커, 1이 커. 못 쓰죠. 그러니까 같다라고 써요. 근데 얘는 실수가 아니라 집합이죠. 집합은 서로 커도 돼요. 그러니까 같다고 얘기해요. 알겠니? 그래서 요거 꼭 잘 알아도 같은 표현이야. 서로 크다 라고 얘기했으면 그건 같은 것밖에 없어요. 자, 3번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진부분집합은 이제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찐뚱이라고 진짜라고 진짜 부분집합이라고. 자, 부분집합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원소 2, 4가 있대요. 그래 안 그래? 자, 2하고 4라는 원소가 있대요. 그래서 얘네들의 부분집합을 한번 써보니까 공집합, 즉 아무것도 없는 집합, 그리고 2라는 거 하나만 있는 집합, 그리고 4라는 거 하나만 있는 집합, 그리고 2하고 4가 동시에 있는 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즉, 근데 얘는 뭐가 돼버려? 자기 자신이 돼버려. 응? 끝까지 다 했어? 그럼. 자, 얘는 자기 자신이 돼버려. 그럼 사실 부분집합은 자, 아까 같다에 의해서 서로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자, 서로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데 이게 서로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부분집합은.
근데 사실 그런 거는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뭐하죠. 난데 말이야. 나 자체인데. 나를 또 나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틀린 말은 아니죠. 나는 이제 뭐 팔도 있고, 손도 있고, 눈도 있고, 그죠? 다 있죠. 그래서 손, 다리, 뭐, 코, 뭐 이런 것들은 나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인데 말이야. 나 전체, 내 몸, 전체 다. 얘도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어떤 부분집합은 일부만 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진부분집합은 진짜니까, 진퉁이니까, 누굴 쏙 빼요? 자기 자신을 쏙 빼요. 자, 그래서 진부분집합은 부분집합 중에 자기 자신 제외야. 그래야 진짜 부분이라고 뭐 얘기하기가 조금 편하잖아. 원래 나 자체도 나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 내가 나야. 그래서 나도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건데, 진부분집합은 그런 건 생각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항상 진부분집합은 누구를 하나만 제외하면 되지. 누구? 자기 자신 한 개만 제외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편해요. 알겠나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실제 1번 문제를 봅시다. 자, 1번 문제 보면, 자, 다음 중 집합인 것을 골라라 라고 써있죠. 그럼 집합이 되려면 어떠한 조건들에 의해서 모여있는 놈들이어야 돼. 즉, 마음대로 막 모아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럼 기억부터 봅시다. 자, 기억 같은 경우는 뭐라고 쓰여져 있나요?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돼 있죠. 그럼 우리가 확실하게 안다 이거야. 5보다 작은 자연수 얼마? 4개밖에 없죠. 자, 그래서 얘를 집합으로 나타내면 중괄호 써요. 집합은 중괄호 써요. 1, 2, 3, 4.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얘는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5보다 작은 자연수는 분명히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집합이 맞죠. 자, 그럼 니은을 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어디가 말이 안 돼요? 자, 키가 크다는 건 뭐예요? 주관적인 거죠. 사실 나 일본 가면 어때요? 큰 키예요. 걔네들은 다 존만해서. 근데 내가 네덜란드 가면 내가 난쟁이죠. 그죠? 내 키는 변함이 없는데 말이야. 자, 그래서 키가 큰 이런 것들은 주관적인 내용이 돼버려요. 그럼 얘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이라고. 그래서 집합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쁜 학생들의 모임들. 자, 나는 예쁘다 생각하는데 그치?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이제 동현아 너 잘생겼어? 잘생겼어. 나는 잘생겼어 라고 생각하는데 지는 아니래. 그럼 이게 집합이 될 수가 있나요? 없죠. 주관적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디귿 1학년 6반에서 혈액형이 A형인 학생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어. 자, 그럼 어떤 1학년 6반이 있을 수 있겠죠. 어딘가에. 내 말 틀려요? 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어딘가에 1학년 6반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혈액형이 A형인 학생들이 있을 수 있겠죠. 분명히. 물론 없을 수도 있겠지. 근데 A형이라는 것은 확실하잖아. P검사하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얘도 어때요? 집합이 맞죠. 그죠? 자, 리을. 이제 이게 또 웃긴 거야. 야, 여기서 애매한 표현은 뭐야? 가까운 수. 그래서 100에 가까운 수라고 나는 뭐라고 생각해? 99.9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98. 얘도 좀 가깝잖아? 아니면 101. 뭐 이렇게. 얘도 좀 가깝잖아? 우기면. 내가 할 말은 없잖아. 즉 얘도 주관적인 표현이 들어가서 안 되죠. 자, 미음도 마찬가지야. 말도 안 되지. 야, 잘한다는 게 뭘 잘한다는 거야? 뭐 90점이 넘으면 잘하는 건가? 그것도 아니죠. 알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쉽죠. 뭐 이런 내용들이야. 자, 넘어가서 이제 3번 봅시다. 자, 이제 집합에 대한 표현 방법인데, 자,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원소나열법으로 쓰래요. 왜? 조건 제시법이니까 원소나열법으로 환원해서 쓰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7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쓰면 1, 2, 3, 4, 5, 6. 7은 들어가요? 자, 5의 배수라고 썼어요.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쓰면 5, 10, 15. 아까 얘기했죠. 5의 배수가 끝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요 정도. 왜? 50, 15 보면 너네가 규칙성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요 정도만 쓰면 돼요. 자, 그럼 13579를 조건제시법으로 한번 써보자. 자, x라는 원소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얘네들의 규칙성을 얘기하면 되죠? 13579 뭐예요? 이게 무슨 규칙이에요? 13579가 무슨 수? 단. 뭐 이하에? 네. 됐나요? 됐나요? 자, 그리고 또 같은 표현이 또 있는데요. x는 2n-1, n은 1, 2, 3, 4, 5. 자, 얘도 돼요. 자, 얘는 무슨 뜻이에요? x는 2n-1인데 n은 1, 2, 3, 4, 5라며. 그럼 n에다 1을 넣으면 얼마가 돼요, 진짜? x는 1이죠. n에다 2를 넣으면 3이 되고.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얘는 좀 더 어때요? 고급진 표현이죠. 홀수에 대한 성질을 이용한 거지. 짝수에서 하나 빼면 홀수다. 이런 성질.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조금 더 고급진 표현이고 얘는 그렇다고 저급한 표현이냐? 차이 없어요. 만들어 쓰면 돼요. 그래서 말이야.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조건제시법은 어때요? 안 써 잘. 이게 이렇게 쓰면 뭔지 모르거든. 그래서 뭐해? 원소 나열법으로 환원시킨다니까. 알겠니? 자, 4번 봅시다. 자, 4번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했죠. 벤 다이어그램은 무슨 뜻이에요? 그림 그리라는 소리죠. 그럼 그냥 그림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1부터 10 사이의 짝수래요. 불러. 10은 안 들어가죠. 등호 없으니까. 됐나요? 끝. 이게 다야. 그림으로 표현하래. 벤 다이어그램. 그림. 알았냐? 뭐야, 존나 쉽네. 네, 맞아요. 자, 넘어가서 6번 봅시다. 자, 집에서 꼭 하세요. 자, 오늘은 안 남을 건데, 집에서 꼭 하세요. 오늘 한 거. 자, 일요일날, 남아서 그 다음 거 풀 거야. 시험 본다 그랬죠? 저번에 풀고 갔던 그 파트 시험 볼 거예요. 알았냐? 자, 6번 봅시다. 자, 6번 보면, A는, 이게 원소나열법이에요? 조건제시법이에요? X바니까 조건제시법이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시 환원시켜서 쭉 쓰라 그랬죠. 그럼 0하고 7 사이에 2의 배수 불러. 세 개밖에 없죠? 그 씨발 이렇게 썼으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주냐고. 자, 너네 훈련하는 거지. 자, B는 이미 원소나열법이니까 끝난 거야. 됐니? 자, 그럼 1번 이제 어떻게 푸냐면, 자, 이 집합 C라는 것을 원소나열법, 즉 이 집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걸 살펴봤더니, 자, X라는 바, 자, 그래서 그 X는 어떻게 나오는가 봤더니, A랑 B를 더하래요. 근데 A는 무슨 뜻이에요? 집합 A의 원소. B는 무슨 뜻이에요? 집합 A의 원소.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바로 A랑 B라는 어떤 숫자가 있는데 그 A랑 B라는 숫자는 어디서 고른 숫자야? 집합 A에서 고른 숫자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럼 집합 A에서 고를 수 있는 숫자를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집합 A가 원소가 몇 개 있어요? 뭐뭐뭐 있어요? 자, 2, 4, 6 3개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럼 고를 수 있는 숫자를 생각해보면 몇 가지가 될까요?
아니, 숫자 하나씩 고르라며. 그럼 몇 가지 숫자를 고를 수 있어요? 네, 2, 4, 6, 세 가지 고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숫자를 또 고르라며, B라는 숫자로. 그럼 걔도 또 몇 가지 고를 수 있어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몇 가지의 순서쌍이 나와요? 9가지의 순서쌍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9가지의 순서쌍을 다 쓰기 힘들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좀 잘 챙겨놔. 자주 나오니까. 표를 그립니다, 표. 자, A라는 집합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2, 4, 6. A라는 집합에 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2, 4, 6. 그럼 얘 뭐 하라고 알려줬죠? 두 개를 더하래요. 즉, 두 개를 더하래요. 자, 그럼 2 더하기 2는 더해. 자, 그럼 숫자가 쭉 나와요. 그럼 C라는 집합은 불러. 똑같은 거 두 개 쓸 필요 있어요? 그럼 하나씩 불러. 4. 그 다음에 즉 똑같은 건 두 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똑같은 거 뭐가 또. 됐나요? 네. 쉽죠? 자, 2번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고르래요? A라는 원소랑 B라는 원소를 고르는데 그것은 A는 어디서 고르라고? A는 어디서 고르라고? A에서. B는 어디서 고르라고? B에서. 자, 그럼 A가 2, 4, 6이라 그랬죠? 맞죠? 자, B가 얼마? 마이너스 1, 0, 1. 그럼 얘를 뭐 하래요? 곱하기 하래요. 자, 그럼 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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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 자, 그럼 D라는 원소를 쭉 나열해서 써보자. 불러. 야, 불러. 자, 이해돼요? 즉, 조건제시법, 얘는 너네 괴롭히려고 나온 얘기들이에요. 즉, 다시 뭘로 나타내줘야 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줘야 돼.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나타낸다고 이렇게 헷갈리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읽어내는 방법은 크게 어렵진 않죠. 그냥 설명 하나씩 따라가면 되니까요. 알겠나요? 자, 넘어서 이제 8번 부분집합 구하기야. 자, 부분집합 구하기라고 쓰고 노가다라고 읽습니다. 자, 먼저 봅시다. 원소의 개수가 0개인 부분집합. 아무것도 쓰지 말라는 거지. 아까 얘기했지. 뭐밖에 없어요? 공집합밖에 없죠. 알겠나요? 자, 공집합은 집합기호 안 쓴다 그랬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건 상관없어요. 자, 2번 원소의 개수가 1개인 부분집합이래요. 그럼 원소의 개수가 1개가 나오려면 누가 나올 수 있어요? 1, 2, 3. 더 있어요? 없죠. 자, 그럼 원소의 개수가 2개야. 불러. 1, 2, 그 다음에 1, 3, 그 다음에 2, 3. 그럼 2개씩 고르면 되잖아. 자, 원소의 개수 3개래요. 그럼 누구밖에 없어요? 자, 5번. 이제 짝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이래요. 그럼 짝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여기서 골라내면 돼. 짝수가 뭔데? 2밖에 없죠? 그래서 2 들어간 부분집합을 챙겨서 보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자, 그냥 쓰면 돼요. 동그라미 친 게 뭐야? 5번이야. 알겠냐? 알겠냐? 자, 그래. 자, 노가다라고 읽는다 그랬죠? 그래서 진짜 이렇게 다 써야 돼요. 알겠냐? 알겠느냐? 자, 그럼 이제 요거 해석해보자. 자, 이 C라는 기호, 컨테인 기호는 지금 이지창이죠? 집합과 집합 사이에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원소처럼 보여도 집합 기호 누가 있어서 중괄호가 있어서 집합 맞습니다.
알았나요? 알았나요? 그럼 얘를 해석해보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X라는 집합은 1하고 3보단 크대요. 그건 무슨 뜻이야? 1하고 3을 포함하고 라는 뜻이에요. 즉 1도 있어야 되고 3도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내 말 맞죠? 그래야지 더 클 거 아니야. 내 말 맞아요? 그죠? 자, 그리고 누구보단 작대요? 그럼 A가 1357이라고 적어있죠. A보단 작아야 되니까 A에서 고르는 이런 말이 돼요. 즉 X라는 집합은 13보다 커야 되니까 13은 포함하고요. A보단 작아야 되니까 A에서 골라라 라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약속. 자, 그럼 X라는 집합을 한번 써보자. 자, 그럼 아까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1하고 3은 뭐 하래요? 포함하래요. 그럼 1하고 3만 있어도 되죠. 내 말 맞아요? 자, 그리고 1하고 3은 꼭 포함해야 되니까, 그리고 1하고 3,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있어도 돼요? 그리고 1하고 3, 네, 노가다예요. 열심히 쓰면 돼요. 그럼 이것만 되냐? 아니죠. 누구도 돼요? 1, 3, 5, 7, 즉 전체도 다 되죠. 됐나요? 자, 그래서 만족하는 집합 X는 몇 개가 돼요? 이렇게 4가지가 나와요. 알겠니? 어렵지 않죠? 자, 11번에 별표 쳐놓고 요거 1번 문제로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존나 많이 틀려. 아주 이유를 모르겠어. 왜 그래? 자, 그래서 얘는 좀 특이한 게 집합 안에 또 집합 기호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럼 이런 집합 안에 집합 기호가 있는 이런 복잡한 꼴은 꼭 그림을 그린다. 알겠니? 집합 안에 들어있는 이 집합 기호가 하나 더 들어있는 것은 그림을 꼭 그려야 돼요. 그럼 큰 그림 A라는 집합 동그라미 됐나요? 그럼 이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그냥 각각 0하고 1이 들어있는 거죠. 0하고 1 그죠? 근데 2는 어때요? 집합 기호를 쳐놨어요. 그럼 안에 주머니 하나 그려서 2라고 쓰면 돼요. 왜? 집합 안에 집합이 또 들어있다는 소리니까 결국 부분 집합이 되고 그리고 집합 기호를 또 써놨기 때문에 주머니 안에 주머니가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깡패한테 걸릴 때를 대비해서인가? 자, 어쨌든 주머니 안에 주머니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럼 1, 2도 1, 2를 그냥 써놓으면 안 되고 1, 2를 어떻게 해서 그려야 돼? 주머니 안에다 그려줘야 돼. 그럼 얘는 주머니 안에 주머니가 몇 개 있는 구조야? 2개 있는 구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얘기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1번 봅시다. 자, 1번을 보면 얘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기호라고 얘기하죠. 그죠? 아까 얘기했죠, 이지창. 그럼 공집합은 집합이 될 수도 있고 원소가 될 수도 있다며. 근데 어차피 비어있는 데니까 당연히 A가 커, 0이 커. A는 있는 거잖아, 분명히 뭐라도 있는 거잖아. 그럼 아무것도 없는 게 커요? 아니면 뭐라도 있는 게 커요? 그럼 얘는 어때요? 맞는 거지. 자, 2번 보세요. 아까 분명히 이 삼지창 기호는 언제 쓴다고요? 원소일 때 쓴다 그랬어요. 근데 얘는 원소가 아니죠. 왜요? 집합 기호가 되어 있으니까, 즉 중괄호 되어 있으면 집합 기호죠. 그럼 얘는 쓰지 말아야 되는데 A의 입장에서 보면 주머니 안에 주머니라는 원소가 또 들어있는 셈이 되니까 이 주머니 안에 있는 원소가 또 들어있는 셈이니까 결국 얘는 집합 기호면서 원소이기도 해. 누구의 관점에서 보면? A의 관점에서 보면. 그럼 어때요? 얘도 맞죠? 빨간 거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많이 틀려요. 아까 분명히 삼지창 기호는 집합 기호 쓰면 안 된다 그랬는데 A의 관점에서 다시 보면 주머니 안에 주머니가 더 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A의 관점에서 원소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야. 하나죠? 자, 그럼 3번은 이건 집합과 집합과의 기호죠. 왜? 이지창이니까. 그럼 A라는 집합 안에는 0하고 1이라는 집합이 들어있느냐? 라고 물어보는데 자, 0하고 1이라는 집합 여기 있죠? 주머니를 안 쳐놔도 A보다는 0하고 1이라는 집합이 A보다는 어때? 작죠? 왜요? 얘는 0하고 1도 있고 그리고 2라는 주머니도 있고 1, 2라는 주머니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맞는 표현, 틀린 표현? 맞는 거죠. A가 더 많으니까 A가 더 큰 거 맞죠. 왜? 0하고 1이 있으니까. 알겠나? 자,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보면 이제 얘도 마찬가지예요. 1하고 2라는 게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럼 얘도 어때요? 맞는 표현이 돼요. 자, 그럼 5번도 보세요. 5번도 보면 A라는 거 안에 얘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원소와 집합 사이의 기호라고 얘기했죠? 내 말 맞죠? 자, 원소와 집합 사이의 기호라고 얘기했는데 아까도 봤잖아. 1, 2라는 주머니가 A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원소가 되는 거지. 그렇죠? 묶어놨으니까. 그럼 얘는 집합 기호로 보는 게 아니라 A의 관점으로 보면 얘가 원소가 되죠. 됐나요? 그럼 5번도 어때요? 맞죠? 아, 뭐야, 그럼 우측하는 거 없어? 왜 이래? 아, 씨. 미안. 나 하나 잘못 봤네. 쏘리. 미안. 자, 5번도 맞아요. 자, 4번에서 얘기를 잘못했어요. 졸라 미안합니다. 야, 2라는 원소는 이미 주머니가 하나 더 있죠. 즉, 주머니 안에 하나가 더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써야 맞아요? 요거 하나 더 써줘야 돼. 이래야 맞아요. 알겠니? 즉, 요 표현을 해줘야 돼. 1, 2라는 건 그냥 1, 2가 주머니 안에 쏙 들어있는 게 아니라 주머니 안에 있는 주머니에 1, 2가 들어있는 거니까 1, 2라는 집합을 표현을 해주고 싶다면 주머니를 하나 더 그려줘야 돼요. 왜? 이 그림 그대로 그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주머니 하나 더 그려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어때요? 틀린 거죠. 알겠나요? 자, 그래서 딱 헷갈리기 좋은 문제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럼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보자. 자, 유제 7번을 보면 자,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림을 그립시다. 왜? 주머니 안에 주머니가 또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거 보고 읽자. 자, 1번 맞아요, 틀려요? 자, 2번 맞아요, 틀려요? 2, 3 입장에서는 주머니 안에 주머니 들어있는 건데 원소 A 입장에서는 원소가 맞죠? 자, 3번. 자, 1이라는 집합은 A라는 집합보다 어때요? 더 작은 게 맞죠? 그죠? 왜 A는 1하고 2하고 3이라는 주머니를 또 갖고 있으니까 A가 더 큰 거 맞잖아? 그래, 그래. 자, 그럼 이제 4번 보세요. 4번, 이거 뭐야? 왜 원소인데 집합 기호를 했나요? 야, 공집합과 1이 주머니 안에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아닌 거죠? 그래서 누굴 지워줘야 맞아요? 이걸 지워줘야 맞아요. 그리고 하나씩 써야 맞아요. 하나씩 써야 맞아요. 왜요? 공집합과 1은 주머니 안에 주머니가 하나 더 그려져 있지 않잖아요. 됐나요? 자, 5번 보세요. 자, 5번을 보면 봐봐요. 진짜 주머니 안에 주머니가 하나 더 그려져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되는 거예요. 자, 요거 틀리기 딱 좋죠. 실제로 1번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1번부터 틀리고 가더라고. 자, 그러지 말고 자, 연습을 좀 많이 하자. 그림 그리세요. 자, 14번 봅시다. 자, 14번 보면 아까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서로서로 자기가 더 크대. 서로서로 자기가 더 크대.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뜻이죠. 알겠니? 자, 그럼 1번을 보니까 야, 너도 알아. 야, 7과 7은 같지? 이미. 그럼 신경 쓸 게 없죠? 그죠? 그럼 여기가 4래요. 그럼 누가 4가 나와야 같은 집합이에요?
5가 4가 되겠어요? 그럼 B 플러스 2가 얼마란 소리예요? 네, 쉽죠? 자, 그 다음에 자동으로 이제 남는 누구? A 마이너스 2가 누가 돼야 돼? 5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럼 똑같이 하자. 자, 얘 같은 경우는 1하고 1은 어때요? 이미 같죠? 자, 그럼 A가 B제곱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어요? 왜요? A가 B제곱 마이너스 1이 되면 3이 4가 돼야 되죠. 말이 안 되죠? 자, 그럼 A가 누가 돼야 돼요? 자, 그럼 3은 누가 돼야 돼요? 자동으로.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B제곱 구할 수 있죠? 자, 봅시다. 자, 넘어가서 이제 5쪽 보면, 자,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별표 쳐있죠. 정말 중요해요. 자, 이 부분집합의 개수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한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잘 봐요. 자, 먼저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생각한다면, A의 원소가 A1부터 AN까지 몇 개 있어요? 1부터 n까지 몇 개 있어요? n개가 있죠, 원소가. 그죠? 그럼 부분집합 같은 경우는 각 원소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된다?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된다? 몇 가지의 경우가 생겨요, 각 원소당. 각 원소당 두 가지의 경우가 생기죠. 네, 맞아요? 그럼 A라는 원소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해서 몇 가지? 두 가지. 자, A2라는 원소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해서 몇 가지? 자, 두 가지. 계속 두 가지. 그럼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즉 부분집합은 동시에 막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막 고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분집합이니까 각 원소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동시에 막 골라내야 돼요. 그럼 곱해요? 더해요? 곱하죠? 자, 그럼 아까 원소가 n개 있다며. 그럼 2도 몇 개 있는 거예요? 2를 n번 곱해라. 그게 바로 뭐예요? 2의 n제곱. 됐나요? 자, 그럼 2번은 다 알아요. 왜 2의 n제곱에서 1을 빼나요? 진짜 부분집합은 누굴 빼요? 자기 자신 하나만 빼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3번이 중요한데 이거 되게 웃겨요. 이거 되게 웃겨요. 자, 그래서 우리는 2의 거듭제곱으로 부분집합의 개수를 표현하는데요. 2의 n-k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들어요. 자, 어떤 k개의 특정 원소를 포함하거나 또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잘 들어. 잘 들어. 자, A라는 집합이 1, 2, 3이라는 원소가 있다고 치자. 안 적어도 돼 이건. 자, 있다고 치자. 자, 여기서 1은 꼭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생각을 해보자 라고 얘기했어. 그럼 1에선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항상 포함해줘야 되니까. 그럼 1의 선택권은 없으니까 한 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1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선택권이 없어요. 그럼 2하고 3은 어때요? 들어가거나 말거나 상관없죠? 몇 가지 경우가 생겨요? 자, 그래서 2의 제곱이 생기는데 이 2의 제곱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원소가 3개니까 각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이 되는데 거기서 1이라는 원소 한 개는 꼭 포함시켜야 되니까 하나를 빼라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 한 개의 원소는 이미 선택권이 없는 거야. 알겠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워두면 돼요. 포함하는 또는 포함하지 않는. 즉 들어가야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안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즉 둘 다 지수에서 뺍니다. 즉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지수에서 뺀다는 게 핵심이야. 자, 그럼 포함하는 거는 지금 설명이 됐는데 그럼 포함하지 않을 때도 왜 지수에서 빼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미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얘는 들어가면 안 돼.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어떤 원소 하나가 들어가면 안 돼. 이미 선택권이 없는 거지. 그럼 경우의 수가 하나가 되잖아. 들어가면 안 된다며. 원소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두 가지인데. 들어가지 말라며. 그럼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희한해요. 포함할 때 뺀다고 하면 포함하지 않을 때는 안 빼냐. 이게 아니에요. 즉 또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지수에서 뺀다고 생각하면 얘기는 쉬운데 포함할 때도 지수에서 빼는 거예요. 왜? 걔는 경우의 수 얘기인 거예요. 선택권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어쨌든 지수에서 빼면 돼요. 알겠죠? 항상 뺄 셈이에요. 지수에서 빼요. 지수에서 빼요. 지수에서 빼요. 자, 그럼 4번 보세요. 이 4번이 이제 또 헷갈리는데 잘 봐. 적어도 한 개라는 표현이에요. 적어도. 적어도. 자, 우리가 뭘 배웠냐면 적어도는 여사건이라 배웠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즉 전체에서 반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잘 봐요. 자, 전체 부분 집합이 2의 n제곱이라고 그랬죠. 여기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 자, 거기 이게 전체고요. 빼기. 적어도 한 개를 포함한다 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의 반대말을 생각해야 되는데 적어도 한 개의 반대말은 뭐야?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지. 그지? 적어도 한 개에 포함한다 라는 말은 한 개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개 들어갈 수도 있고 세 개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개 이 말이잖아. 내가 맞아요? 어? 자, 그럼 적어도 한 개의 반대말은 무슨 뜻이에요? 모두 다 포함하지 않는 이죠. 그치? 근데 웃긴 게 포함하든지 말든지 지수에서 다 뭐하라고 했어요? 빼라 그랬죠? 지수에서 빼라고. 즉 포함하든지 하든지 말든지 포함하든지 말든지 다 지수에서 빼라면서요. 자, 그래서 이제 적어도라는 사건은 여사건을 생각해서 전체에서 포함하는 이니까 포함하지 않는 것들을 빼서 계산하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럼 실제로 한번 문자니까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자, 밑에 숫자로 된 걸 한번 풀어보자고.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잘 보세요. 자, 그럼 1번 보세요. A의 진 부분 집합 중이라 그랬지. A의 진 부분 집합 중이라 그랬지. A의 진 부분 집합 중이라 그랬지. 네, 맞아요? 그럼 부분 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은 빼줘야 돼요. 어? 그래서 하나 빼고 시작해야 돼요. 알겠니? 자, 그래, 그 다음에 해석해요. 원소 1하고 4 몇 개? 원소 2개는 포함이죠. 자, 그럼 2개 포함하든지 말든지 뭐 하라 그랬어요? 지수에서 빼라 그랬죠? 그럼 전체는 2에 몇 개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2의 5제곱에서 2개는 포함하래. 근데 포함하든지 말든지 다 지수에서 뭐 하라 그랬어? 빼라 그랬죠? 이해돼요? 자, 그럼 2의 몇 제곱? 세제곱, 즉 8이 되는데 정답은 8이 아니라 8에서 또 누군 또 빼줘야 돼요? 진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진 부분 집합이면 몇 개를 하나 빼줘요? 자기 자신 한 개를 빼준다 그랬죠? 여기 마이너스 1 붙어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얼마야? 7개야. 왜? 자기 자신은 빼줘야 되니까. 이해돼요? 그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2번 보세요. 2번 보면 부분 집합 중에서 1, 2는 반드시 포함한대. 응? 그래? 그럼 2에 5제곱에서 1, 2는 반드시 포함한대. 그럼 2개를 빼면 되죠? 2개니까. 맞죠? 그리고 나서 5는 또 포함하지 않는데. 근데 아까 얘기했지. 포함하든지 말든지 다 뺀다고. 그럼 5 한 개도 포함하지 말라며. 그럼 하나를 뭐예요? 더 빼면 되죠. 알겠죠? 됐나요? 자, 그럼 5에서 2 빼기 1, 즉 얼마예요? 2에 제곱 몇 개? 4개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도 하나 빼줄 필요 있어요? 없죠. 왜? 진 부분 집합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해돼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특히 2번 풀 때 다른 풀이 하나 적어도 자, 2번 풀 때 이렇게 풀어요. 야, 1, 2 포함하고 5는 안 포함한다며. 그럼 1, 2, 5를 지워버리고 남은 거를 부분 집합 쳐주면 돼요. 2개 남죠? 2개 남죠? 1, 2, 5. 즉, 1, 2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대 다 지워버리라고. 자, 그럼 몇 개 남아요?
그래서 2의 제곱 해서 몇 개? 4개. 자, 이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떤 걸 선택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으나 어쨌든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다 뺀다라는 얘기야. 맞냐? 자, 그럼 이것도 이제 꿀 문제가 돼요. 자, 밑에 이제 연습 하나 더 해보자. 야, 아까 이거 해석했죠? X라는 집합은 불러봐. 어디서 골라? 이거죠? B보단 작으니까 B에서 고르는 A 포함이라고. 이해돼요? 됐죠? 그럼 B에서 고르는 A 포함을 생각하면 1, 2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포함돼야 된다 그랬죠? 그럼 포함되든 포함되지 않든 다 뭐 하라 그랬어요? 그럼 몇 개 남아요? 몇 개 남아요? 그럼 2의 제곱 몇 개? 4개.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엄청 쉽죠? 자, 꼭 잘 알아두세요. 어? 저 포함하든지 포함하지 않든지 다 뭐 한다고? 빼서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20번 봅시다. 자, 20번 같이 집합이라 해놓고 갑자기 누굴 줬어요? 수직선 줬죠? 즉, 부등식 줬다고. 이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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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왜 부등식을 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야,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이거 숫자 x를 쓸 수가 있겠냐? 존나 많아. 무한계. 못 써! 어떻게 쓸 건데? 아까 내가 분명히 규칙 잡아서 쓰라고 했는데, 이게 규칙이 있어요? 없다니까. 그래서 수직선 항상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부등식 이꼴 수직선이에요. 자, 집합에서 부등식은 수직선을 꼭 그려줘야 돼요. 자, 그럼 되게 쉬워요. 잘 들으세요. 자, 그럼 수직선에 이제 표현을 할 때요. 자, 너네가 이제 골라내면 돼요. 야, A부터 그릴래요? B부터 그릴래요? C부터 그릴래요? 아무거나 골라내면 돼요. 자, A부터 그릴래요? B부터 그릴래요? C부터 그릴래요? 왜? A랑 C는 모르는 숫자가 있어요? 없죠. 근데 B를 그리려니까 어때요? 모르는 숫자죠? 그래서 아는 것부터 그려라 라는 뜻이에요. 항상 똑같죠? 그럼 A부터 그립시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자, 그럼 A부터 그리면 빵꾸 해서 A라고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C 그립시다. 왜? 아는 것부터 그리라고 했죠? 얘들아, 0은 어디 있겠냐? 당연히 되겠지. 자, 0은 등호가 있으니까 빵꾸죠. 3은 어디 있겠냐? 자, 3은 빵꾸죠. 0은 점이고, 왜 등호 있으면 점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가 B예요. 알겠니? 자, 그럼 이제 여기를 보세요. 야, B는 이제 어떻게 그려야 돼? 아, 미안. 잘못했네. 요게 C죠? C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B는 어떻게 그려야 돼? 여기 보세요.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고, 그 다음에 C라면서요. B는 당연히 어디랑 어디 사이에 그려줘야 돼? A랑 C 사이에 그려줘야 된다며? 그럼 그리세요. A랑 C 사이에. 아무렇게나 그려. 상관없죠? 빵꾸, 점. 사이에 그려야 되니까. 그럼 까만 게 B죠? 왜 빵꾸점이에요? 없죠? 자,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얼마? B래. 됐어요? 그럼 바로 이게 답이 돼요. 그냥 이게 답이라고. 그냥 이거 보고 답을 써주면 돼요. 자, 먼저 왼쪽을 보세요. 자, 얘는 아예 써준 거죠. A는 어디 있어요? 네 눈으로 봐라. A는 마이너스 1, A 0이라고 써져 있잖아. 아, 그럼 이거 아니냐? 그 사이에 있잖아. 이게 답이라고, 이 그림 자체가. 이해되나요? 그죠? 자, 그리고 오른쪽 B는 어디 있어요? B는 어디 있어요? 3하고 4 사이에 있죠? 근데 답은 틀려요. 이렇게 쓰면. 왜 그러냐면 잘 봐요. 이거 헷갈리니까 잘 봐요. 여기서도 항상 이렇게 묻고자 하는 게 있는데 희한해. 잘 봐. 자, 먼저 왼쪽 거부터 보자. 자, 이 빵꾸가 움직여요. 자, 왼쪽으로 쭉 가요. 즉 마이너스 1이 된다. 즉 여기에 등호를 한번 붙여보자. 그럼 빵꾸끼리 이미 겹치는 게 있나요? 빵꾸끼리 이미 겹치는 게 있나요? 없죠. 즉
빵꾸엔 등호가 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약속이야. 왼쪽부터야. 빵꾸는 등호부터야. 왜? 빵꾸끼리 겹쳐도 어차피 손이 펴. 겹친 게 없어서.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제 이해해보자. 자, 그럼 이 빵꾸가 이제 이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이 빵꾸가 0이 돼요. 이 빵꾸가 0이 돼요. 그럼 빵꾸랑 점이랑 겹치는 게 있나? 자, 이 빵꾸가 이제 오른쪽으로 간다고. 그럼 빵꾸랑 여기 점인데 빵꾸랑 점이 겹치는 게 있냐고. 빵꾸랑 점은 겹치는 게 없죠. 내 말 맞아요? 그럼 여기도 어때요? 등호가 들어가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등호 조건을 생각해줘야 돼. 자, 그럼 이제 오른쪽 보자. 자, 이제 이 빵꾸가 여기 점, 아니, 미안. 자, 여기 점이, 이제 B라는 점이 왼쪽으로 가요. 이 B라는 점이 왼쪽으로 가요. B가 움직이니까 B라는 점이 왼쪽으로 가요. 그럼 점이랑 빵꾸 겹칠 수 있냐? 점이랑 빵꾸 겹칠 수 있냐고. 점이랑 빵꾸 겹칠 수 있냐고. 겹칠 수 없죠? 그럼 등호는 된다? 된다? 잘 봐요. 야, B가 커요, C가 커요. B가 커요, C가 커요. B가 커요, C가 커요. 그럼 B는 3이 있는데 C는 3이 없잖아요. 그럼 말이 돼요? 이건 말이 되네. 우리 C가 더 작으니까. 그죠? C가 더 작으니까 B보다. 자, 그래서 점이 더 많아도 되는 거지, 얘는.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빵꾸점이라고 그랬죠? 빵꾸점.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이 이쪽으로 가요. 얘는 이제 안 되겠죠. 방금 얘기한 대로. 자, B가 점이라는 것은 있는 건데, A는 빵꾸라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 빵꾸는 안 돼요. 점 빵꾸는. 안 돼요. 이해되나요? 그죠? 이해되죠? 그렇죠? 아, 그럼 여기 잘못 얘기했네? 쏘리. 요거는 뭐 안 돼. 자, 여기 이 빵꾸가 여기 점에 가면, 자, 누가 더 많아야 돼? B가 더 크니까 B가 더 많아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자, 이 C는 점이니까 있는 건데, 얘가 이제 빵꾸니까 없잖아. 그래서 얘는 등호가 안 들어가요. 우리. 얘도 맞잖아. 점 빵꾸. 됐나? 자, 그래서 빵꾸. 빵꾸점. 이건 다 들어가는데, 점 빵꾸는 안 들어가요. 알겠냐? 왼쪽부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등호 성립 조건은 졸라 헷갈리니까 항상 마지막에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그 사이에 정수는 이제 니네들이 골라주면 되겠죠? 알겠나요? 자, 그럼 하나만 더 연습해보자. 자, 밑에 21번 보면, 자, 얘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얘는 수직선을 그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자, 누가 더 크대? 그럼 이미 B가 4개나 있고 C는 3개밖에 없잖아요. 내 말 맞아요? 그럼 A랑 A 플러스 2가 어디에서 골라주면 돼? 여기에서 골라주면 돼. 근데 이미 0이라는 것은 이미 같은 게 있죠? 그럼 얘는 제외해야 돼. 그럼 만약에 이제 A가 얼마가 될 수 있어? 나머지 것들 중. 그리고 1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하나씩 쓰는 거야. A가 마이너스 1이 된다면 A 플러스 2는 얼마가 되니까? 이 A 플러스 1은 얼마가 되니까? 1이 되니까 1도 있는 거네? 그죠? 1도 있는 거네? 그럼 얘는 어때요?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만 될까? 아니죠. 누구도 돼요? 1도 되죠. 자, 그럼 A가 1이라면 A 플러스 2가 얼마가 돼요? 3이 되죠? 그럼 여기 3도 있죠? 그럼 얘도 어때요? 되는 거야. 자, 세 번째. A가 얼마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3이 될 수 있죠? 그죠? A 플러스 2는 5가 되죠.
그럼 A가 3이 되면 A 플러스 2, 즉 5가 있어야 되는데 5 있어요? 그럼 얘는 어때요? 안 되는 거야. 그럼 정답은 A가 몇 개야? 2개입니다. 알겠습니까? 있느냐?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생각을 해주면 돼. 자, 넘어가서 이제 집합의 연산 봅시다. 자, 좀 지루해도 이게 원래 좀 그러니까 잘 들어놔. 원래 좀 그래요. 이거 지루해요. 자, 집합의 연산 봅시다. 자, 집합의 연산을 보면 자,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이라고 있는데 자, 얘는 이제 외워야 돼요. 자, 약속이니까. 자, 합집합은 플러스라는 기호를 안 써요. 왜 그러냐면 얘는 숫자가 아니라 뭐예요? 집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라는 기호를 안 써요. 그럼 플러스라는 기호 대신에 united, 속해 있다라는 기호를 써요. 그래서 합집합은 두 개를 합하라. U라는 표현을 써요. 알겠니? 자,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쓴 게 합이에요, 합.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이 합집합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또는 이란 말이랑 or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합집합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자, 2번 교집합이에요. 말 그대로. 교집합. 자, 그럼 교집합은 이제 합집합과 구분을 짓기 위해 거꾸로 씁니다. 자, 교집합은 말 그대로입니다. 둘 다 돼야 돼요. 둘 다. 그래서 그리고랑 and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면 좋아요. 또 합, 또 합, 또 합. 또는 합이라고. 또는 합집합이라고. 그리고는 교집합이라고. 자, 이렇게 외워주세요. 좀 유치해도. 알았냐? 자, 그래서 앞에 합집합을 살펴보면 말 그대로입니다. 합하니까. 누구야? 전체 다야. 두 개 합하니까 전체 다야. 색칠돼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교집합은 어때요? 둘 다 되는 거. 즉, 둘 다 섞여 있는 이것만 돼요. 알겠냐? 자, 그럼 오른쪽 그림은 이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는 어때요? 교집합 부분, 즉 두 개가 겹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래서 공집합 표현을 써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서로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서로소 사실 언제 봤나요? 소수 합성수 할 때 봤죠? 약분 안 되는 거 서로소라며. 이게 왜 약분이 안 되겠어? 공통인 약수가 없어서지. 즉 교집합이 없어서요. 그래서 얘를 서로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집합. 자, 여집합은 나머지 여자예요. 잉여 할 때 그 여자예요. 그래서 나머지 집합이니까 너 아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이 C는 아니다 라는 뜻의 약자예요. 너 아니야. 자, 그럼 너 아니면 여기서 나머지 다지. 그래서 밖에 부분이에요. 알겠냐? 알겠냐? 그래서 너 아니다. 즉 여집합은 아니다라는 표현인데 아니다 했으니까 밖에 부분 다야. 자, 차집합 말 그대로입니다. 차 뺀 거예요. 근데 뺄 때 있잖아. 어디서 빼느냐 이게 중요해요. 잘 들어. 어디서 빼느냐가 중요해요. 항상 앞에서 뒤에 거 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차집합을 할 때는 중요한 점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차집합은 앞에서 뒤에 걸 빼야 되기 때문에 빼고 싶으면 있어야 뺍니다. 교집합은 있어야 돼요. 자, 만약에 A에서 B를 뺀다고 하는데 B에 속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즉 A랑 B가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A에서 뺄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차집합은 바로 교집합을 빼는 건데요. 같은 말로 A 빼기 A 교집합 B라고도 얘기합니다. A에서 교집합을 쏙 빼라. 알겠냐? 알겠냐? 자, 그럼 A라는 그림에서 이 교집합 부분을 쏙 뺐으니까 누구만 남아요? 색칠된 A만 남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 진짜 A라고 부릅니다. 맞잖아. 두 개 섞여 있는 A가 아니라 A랑 B가 섞여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진짜 A예요. 자, 그래서 차집합을 하고 나면 진짜 A만 남습니다. 두 개 섞여 있는 건 다 빠져요. 알겠나요?
자, 그리고 위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자, 차집합은 이런 표현도 써요. 즉,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나타내기도 해요. 자, 뒤에도 있는데 꼭 외워두세요. 차집합은 뭐로 나타내기도 한다? 교집합으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실 차집합은 정의되는 게 아니에요. 자, 기호는 쓰지만 정의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딱 세 개밖에 모르는 거야. 합집합, 교집합, 치. 이거밖에 모르는 거야. 나머지는 정의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약속을 하기 시작해요. 이 차집합을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고. 왜? 생각하기가 좋으니까. 자, 실제 집합에 연산할 때 이 백이란 표현을 쓰지 않으니까 이 백이란 표현을 쓰지 않으니까 이 백이란 표현을 쓰지 않으니까 얘를 돌려 말하면 교집합과 C를 붙여요. 꼭 외워두세요. 차집합은 교집합과 C로 바뀐다. 교집합으로만 바뀌는 게 아니야. C도 붙어야 돼요. 왜? B가 들어가면 되겠어? 뺐는데 A에서 B 다 뺐는데 B가 들어가면 되겠냐고.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는 연산할 때 써요. 차집합이 보이면 다 뭘로 바꾼다? 교시. 자, 그럼 이제 2번 집합 연산의 성질인데, 자, 1번 졸라 당연한 얘기인데, 야, 아닌 거야, 아닌 거래. 그럼 뭐야? 맞는 거지? 즉, 너가 아닌 거야, 아닌 거래. 그럼 너지 뭘. 당연한 얘기죠. 자, 2번. 아무것도 빈 게 아니다. 그럼 뭐야? 전체다. 전체가 아니다. 비어있다. 자동이에요. 자, 3번. 이것도 웃긴 거야. 어떤 집합 A랑 비어있는 거랑 합하래. 아, 그럼 누가 나와야 돼요? A가 나오겠지. 큰 게 나오겠지. 자, 그리고 어떤 집합이랑 비어있는 집합이랑 교집합을 한대. 야, 그럼 족도 없는데 겹칠 게 있냐? 겹칠 게 있냐고.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공집합이 나와요. 알았니? 알았니? 자, 4번. 얘도 마찬가지야. 어떤 집합이랑 전체 집합을 합하면 당연히 누가 나와야 돼? 전체 집합. 왜? 전체 집합이 더 큰 거니까. 그죠? 자, 어떤 집합이랑 전체 집합이랑 교집합하면 누가 나온대? 내가 더 작으니까 나밖에 없지, 겹치는. 그죠? 자, 그래서 이건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알겠냐? 자, 그래서 이제 3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아까 얘 얘기했죠. 그림으로 나타내면 B 안에 누가 있는 거야? A 있다지. 왜? B가 더 크니까. B 안에 A 있다지. 내 말 맞아? B 안에 A 있다지. 그럼 A랑 B랑 합하면 당연히 누가 나와야 돼요? 큰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합집합하면 큰 게 나와야 돼요. 합집합하면 큰 게, 당연한 거야. 그림 그려보면 알아요. 두 개 합치면 두 개 다 색칠된 부분 누구예요? B잖아요. 자,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두 개를 교집합하면 작은 게 나와야 돼요. 왜요? 두 개를 겹치면 그 겹치는 부분은 누가 될 수밖에 없어? 작은 놈이 될 수밖에 없잖아. 큰 놈은 겹치는 게 없다니까? 왜? 바깥쪽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미 포함관계가 완성되어 있으면 합집합과 교집합은 완성되어 있다. 그래서 양쪽으로 다 써요. 양쪽으로 다 써요. 즉, 자, 합집합이 B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누가 더 큰 거? B가 더 크다 라는 표현이 돼요. 자동으로. 자, 근데 교집합해서 A가 나왔다. 얘는 뭐가 돼요? 똑같이 B가 더 크다. 이런 표현이 돼요. 자, 그래서 두 개는 같이 막 써도 되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되는 표현인데 다행스러운 건 그려보면 압니다. 다행스러운 건 그려보면 압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 그림 꼭 잘 외워둬. 자, 1번. 자, 이제 넘어가서 집합의 연산, 진짜 연산을 봅시다. 자, 더하기 빼기 하듯이 옆에 비교를 해놨는데요. 자, 합집합은 교환법칙 돼야 한대요. 되죠? 교집합도 교환법칙 돼야 한대요. 자, 근데 문제는 차집합이에요. 자, 차집합 교환법칙 안 돼요. 자, 빼기는 교환법칙 안 돼.
그럼 A차 B 아까 뭐라고 배웠어요? 교C로 배웠죠? 그죠? 얘는 교환법칙이 돼요. 차집합 자체는 A 빼기 B 하고 B 빼기 A는 절대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지만 얘를 교집합으로 바꾸면 돼요. 알겠니? 자, 2번 결합법칙은 3개 이상에서 쓰는데 이 분배법칙이랑 헷갈리는데 실제로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잘 봐요. 결합법칙은 언제 쓰냐면 같은 기호끼리 씁니다. 써놔. 결합법칙은 이런 같은 연산기호끼리 씁니다. 알겠나요? 자, 분배법칙은 어때요? 다른 연산기호끼리 쓰죠? 자, 그래서 결합법칙은 먼저 더하냐, 나중에 더하냐, 먼저 교집합하냐, 나중에 교집합하냐 똑같은 얘기고 분배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야. 전개하듯이 동그라미 쳐서 하나씩 나눠주는 거야. 알겠냐? 자, 그래서 결합법칙은 같은 연산기호끼리 쓰고요. 합집하면 합, 교집하면 교. 분배법칙은 합교, 교합, 즉 다른 연산기호일 때 씁니다. 알겠나요? 네. 자, 넘어서 이제 2번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 아까 본 거야. 알았냐?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봤지 아까. 근데 이게 하나 더 추가됐어요. 그래서 하나 더 알아두세요.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A와 B는 이 전체지. 내 말 맞아? 내 말 맞아? 내 말 맞죠? 맞죠? 자, 여기서 누구를 쏙 빼래? B를 쏙 빼래. 그럼 B를 쏙 빼니까 누구만 남아요? 진짜 A만 쏙 남죠. 자, 여기서 B를 쏙 뺐대요. 어때요? 진짜 A만 남죠? 내 말 맞죠? 그래서 여기 하나 더 추가돼요. 합집합에서 B 빼면 A 차 B다. 자, 3번 별표 쳐놓고 이거 자주 써요. 드모르간의 법칙. 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봐요. 합집합에 아니다를 붙였대요. 그럼 뭐예요? 합집합이 아닌 게. 교집합이지 뭐. 뒤집어진다고. 자,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은 당연한 얘기예요. 그냥 괄호 안에 들어가면 뭐한다? 다 뒤집어진다. 자, 괄호 안에 거 모두 다 뒤집는 거야. 합집합이면 뭐로? 교집합으로. 교집합이면 뭐로? 합집합으로. 그럼 문제는 이거예요. 차집합은 뒤집어줄 수 있어요? 그럼 더하기 되나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차집합만 특이하게 아까 배운 교집합으로 바꾼 다음에 뒤집어줍니다. 알겠냐? 교집합으로 바꾼 다음에 뒤집어줘요. 그럼 뒤집어주면 A가 아닌 게 되고 교집합이 합집합 되고 돼요? BCC 이게 뭔데요? 네. 자, 넘어가서 이제 뭐야 왜 다시 1번이야. 자, 어쨌든 대칭 차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자, 얘는 문제에서 많이 풀기 때문에 따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대칭 차집합은 말 그대로예요. 자, 너네 1학년 때 이제 과학 배우면서 공변세포 배웠죠? 이렇게 생겼지, 공변세포. 그죠? 이거 삼투 현상으로 이제 여기가 두꺼워지면 이렇게 열린 다음에, 그지? 공변세포 모양이야. 자, 그래서 대칭 차집합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 그대로 대칭인 차집합이에요. 그럼 뭐가 대칭이냐? 진짜 A와 진짜 B만 알고 싶을 때 씁니다. 자, 그래서 대칭 차집합은 진짜 A와 진짜 B 누굴 제거한 거? 교집합 제거한 걸 알고 싶을 때 써요. 그래서 대칭으로 차집합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를 기호로 쓰면 말 그대로예요. 어떻게 쓰면 돼요? 합집합에서 누굴 쏙 빼버리면 돼요? 교집합을 쏙 빼버리면 되죠. 알겠냐? 그 말은 뭐로 나타내기도 해? A 빼기 B 합 B 빼기 A. 즉 진짜 A랑 진짜 B랑 합쳐라 라는 뜻이고, 얘는 합집합에서 교집합 쏙 빼라. 그럼 여기 진짜 A 진짜 B만 남겠죠.
자, 그래서 각각 똑같은 표현이 하나씩 더 있어서 이 대칭차 집합은 4가지의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씩 봅시다. 자, 그럼 이 첫 번째 줄과 똑같은 표현은 이 차집합을 뭐로 바꿔주는 거? 교시로 바꿔주는 거.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그래서 이것도 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 차집합을 바꿔주는 거. 자, 밑에 차집합을 바꿔주는 거. 자, 그럼 여기서 또 있는데 C가 또 안으로 들어가서 요렇게도 씁니다. C를 안으로 들어가서 C가 안으로 들어가서 A가 아닌 거. 그럼 교집합이 뭐로 돼요? 뒤집어지고. 자, B가 아닌 거. 자, 그래서 이런 5가지 표현이 모두 다 같은 얘기를 합니다. 누구? 진짜 A, 진짜 B만 가라. 알겠니? 5가지가 돼요. 그럼 이걸 다 외울 생각하면 안 되죠. 요 기본 2개 까만 거 2개만 외우고 나머지는 변형식이야. 알겠냐? 아씨, 오늘 집합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늘어졌을까? 쓸데없는 설명을 너무 많이 했나? 어떻게 집합도 1시간에 못 끝내. 속상하다 씨.